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참아주고 맞춰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누군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말 한마디를 참거나 마음속 감정을 숨기며 그저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삶의 미덕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가면을 쓰며 자기 자신을 잃는다. 즉,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순간 진짜 내 마음과 자유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며 겪는 일상의 경험을 매우 날카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승으로 이야기하자면 먼저 우리는 관계를 붙잡으려는 이유를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교육,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습관은 모두 우리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몰아넣습니다. 시니어 세대라면 특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으로 이어졌고, 가족, 친구,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맞추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품고 매번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게 됩니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실망할 때도 우리는 스스로를 억누르고 이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을 안정시켜준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은 점점 지치고 소모됩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이 착각의 실질적 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붙잡기 위해 참는 행동은 단순히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말과 행동을 조정할수록 마음속 진짜 감정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 결과 외로움과 피로는 관계 속에서도 계속 쌓이게 되며 평온은 점점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면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웃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설명해야 하며 심지어 마음속 진심마저 숨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잃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통찰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할까? 나는 이 관계 속에서 행복한가?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착각하며 자기 자신의 내면과 점점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것은 본능적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지만 지나치게 관계를 붙잡으려 하는 태도는 그 전략이 오히려 자신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결론 단계에서는 깨달음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를 붙잡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숙은 붙잡고 싶은 마음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와 습관적으로 붙잡아온 관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마음과 평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붙잡으려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기준과 평온을 우선하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맞추고 설명하며 때로는 계산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좋은 관계란 서로 양보하고 참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노력은 결국 자기 소모로 이어진다. 즉, 우리는 관계를 지키고자 애쓸수록 정작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승으로 시작하자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왜 피로를 초래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 상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누구와의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맞추고 불편함을 참으며 내 감정을 숨기는 순간마다 내 마음속 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참는 것이 당연했고 이해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어갔던 경험을 말입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관계 유지의 숨은 비용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없는 설명과 양보, 그리고 때로는 계산적인 판단까지 요구되는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평온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내 의견을 설명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이해시키고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늘 불균형을 낳습니다. 한쪽만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소모하게 되는 구조는 결국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며 관계가 주는 기쁨보다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왜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하는지 통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에너지 소모의 연속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수록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평온을 기대하며 참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관계를 지키는 노동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와 배려가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음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계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내어주며 마음속 피로는 쌓이고 평온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론 단계에서는 깨달음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며 무조건 참는 것이 성숙함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숙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관계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에너지를 회복하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필요 없는 설명과 양보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자기 소모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마음속 평온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붙잡으려 할 때 종종 역설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 상대에게 맞추고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애써 설명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할수록 오히려 거리감이 커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깊이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가면을 쓰며 그 가면을 내려놓는 순간만이 진실을 마주한다. 즉, 붙잡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소모하게 만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키승으로 우리는 왜 붙잡으려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과 집착에서 시작합니다. 오랜 인연이라서 혹은 소중한 사람이라서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붙잡으려 애쓸수록 상대에게 강제로 맞추려는 무의식적인 압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설명하고 변화하지 않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더 맞추려 하고 때로는 자신의 불편함을 억누르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피로해지고 평온은 사라지며 관계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집착과 강박이 관계를 깨뜨리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붙잡으려는 노력은 상대에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힘의 불균형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계속 이해하고 맞추려 애쓸수록 상대는 그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의 본능적 이익 추구와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이익과 편안함에 솔직하며 타인을 맞추려는 노력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상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만 지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왜 마음을 붙잡을수록 관계가 멀어지는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붙잡으려는 집착은 단순한 애정이나 관심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떠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강제로 붙잡히는 관계 속에서 자유를 잃으면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맞추거나 설득하려 할수록 상대는 점점 방어적이 되고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단계에서는 깨달음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아야 진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회복하고 평온을 되찾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처럼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며 집착과 강박이 아닌 선택과 거리에서 진정한 연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소모되지만 내려놓음과 관찰을 통해 관계의 진실을 볼 수 있고 진정 나에게 의미 있는 인연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붙잡으려 하면 마음만 더 멀어지고 관계는 진실을 드러낸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회복하며 상대와 나 사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관찰할 때 우리는 진짜 인연과 진정한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관계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설명하고 상대의 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관찰하며 이런 시도가 오히려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진정한 평온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짜 인연은 말이 줄어들수록 편안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말이 많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먼저 기승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이해해달라, 나를 받아들여 달라는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인간은 비교와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말로 자신의 가치를 상대에게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미 관계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말이 많아지는 관계가 왜 피로를 초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설명과 설득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노동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수많은 논리와 감정을 준비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말을 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 할수록 상대는 그 노력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마음의 평온을 잃고 관계는 우리를 소모하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말로 유지하려는 관계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을 다루겠습니다. 말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 설득하고 설명하지만 상대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관계는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말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기대와 요구가 눈에 띄게 누적됩니다. 대화는 더 이상 즐거움이나 위로가 아니라 책임과 피로가 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숨기며 가면을 쓰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는 관계는 그 가면을 벗길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가면과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결론 단계에서는 진정한 관계와 평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이 많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를 증명하거나 이해시킬 필요가 없으며 침묵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와 나 사이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설명과 설득을 멈출 때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키고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말이 많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한계가 있고, 진정한 평온은 설명과 설득이 필요 없는 관계 속에서 찾아진다.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질을 판단할 때 말의 양이 아닌 마음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진정한 인연이며,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평온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실패나 패배로 여깁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 가족 혹은 친구, 직장, 동료와의 연결을 놓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참아주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세대에게 이 선택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관찰하며 이런 관계를 붙잡는 시도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모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함이나 책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양보하면 상대도 바뀔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평온을 밀어내며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가면을 쓰며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하고 맞춰야 하고 설명해야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지우고 상대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을 채우기 위해 마음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설명, 설득, 양보는 마음의 에너지를 점점 갉아먹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상대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지치게 하고 관계는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씌운 채 살아갑니다. 관계를 붙잡기 위해 말과 행동을 쏟아부을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고 평온을 잃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찾는 회수의 과정입니다.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평온, 내 시간을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양보하느라 소모했던 에너지를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 순간이 가장 불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는 자기 자신에게 귀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진정으로 회수된 마음은 과거에 억지로 유지했던 연결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에서 강조하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실현되는 셈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며 우리는 더 이상 상대의 기대에 맞추어 마음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도 혼자 있어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회수입니다. 우리가 참아오고 애써 설명하고 설득하며 지쳐왔던 마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택이며 더 이상 타인에게 소모되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회수할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렵고 죄책감이 들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자신의 평온과 마음을 되찾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까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관찰하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우리의 내면과 평온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유지 여부를 외부의 기준, 즉 상대방의 태도나 사회적 관습, 오래된 습관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에서 오는 기대와 요구에 자신을 맞추는 순간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의 평온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관계의 본질은 자기 소모와 평온의 회복 사이의 균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쉬지 못하며 존중이 없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친밀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피로와 긴장감이 남는다면 그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연결일 뿐입니다. 떠나야 할 관계를 외부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소모에 빠집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 바라는 생각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게 하고 평온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 순간 외부의 기대와 무관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떠나야 할 관계는 상대방의 태도나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부담과 소모일 뿐입니다. 오래 유지되었고 많은 기억이 쌓였다고 해서 마음의 평온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쉬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관계는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처럼 진정한 인간관계란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인연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떠나야 할 관계를 보는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존중이 없고 말하지 않아도 쉬지 못하는 관계는 이미 우리를 지치게 하는 연결일 뿐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수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은 편안한가 아니면 지치고 무거운가? 그 답이 이미 떠나야 할 인연의 진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지인까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흔히 빠지는 착각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알고 있는 사람, 오래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내 인연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기억에 의해 관계의 존재 이유를 오해하고 그 사람과 계속 붙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오래된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소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배웁니다.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그 사람과 겪은 추억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인간은 익숙함을 진실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함께한 상대라 해서 그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익숙함과 습관 때문에 붙잡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항상 편안하고 존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상대가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는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전처럼 나를 이해해줄 거야 라는 기대가 마음속에 남아 실제로는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임에도 붙잡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에 따르면 이런 익숙함의 착각은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래된 관계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과 기억이 관계를 강제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과 의무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과 평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관계라 해서 억지로 붙잡는 것은 자신을 잃는 행위이며 마음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오래된 관계라 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존중이 없으며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그것을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따르면 인간은 익숙함을 진실로 착각하지만 마음의 평온은 익숙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진정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 마음은 편안한가 아니면 피로와 긴장만 남는가? 그 답이 이미 오래된 인연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게 필요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시간을 함께했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을 필요는 없으며 오래된 인연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회수하고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고 마음이 소모되는 경험을 합니다. 끊임없이 맞춰주고 이해하며 양보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남는 여유가 거의 없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이 현상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진정한 자기 자신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붙잡아온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마음과 평온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공허함은 우리가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주지 못했던 여유와 평온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회복과 평온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던 관계를 내려놓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을 지치게 하는 책임감이나 긴장감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과의 관계를 회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소모되지 않고 말없이 혼자 있어도 편안한 상태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느꼈던 긴장과 불안을 외부에 의존하여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얻기 어렵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그 평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과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이전에는 관계에 맞추느라 놓쳤던 자기 자신과의 연결,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처럼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타인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필요 없는 연결을 내려놓으며 자기 자신을 회수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난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가? 그 답이 바로 내가 회수한 자기 자신과 평온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관계에 의해 마음이 소모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삶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내려놓고 마음을 회수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진정한 평온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혹은 오래전 스쳐 지나간 인연까지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관계는 단순히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인연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믿거나
오래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붙잡으면서 정작 자신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장 쉽게 자신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맞추느라, 설명하느라, 이해시키느라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공간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연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긴장하지 않는 사람,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 그런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고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속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유와 평온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고 이뤄서는 안 될 관계의 가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며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로 마음이 안정되는 관계는 삶의 평온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나 외부의 기대가 아닌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잃지 말아야 할 관계는 바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리자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행복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사람, 말이 없어도 긴장이 없는 사람. 이런 관계는 쉽게 찾아지지 않지만 찾았을 때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붙잡아야 할 가치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 외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피곤한가? 그 답이 이미 잃지 말아야 할 관계와 내려놓아야 할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소유와 집착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를 살리고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잃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인연을 알아보고 평온을 지키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하고 평온을 빼앗으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연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편안한가 혹은 무거운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얻습니다. 말이 많거나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으며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소모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순간은 자신의 에너지를 상대에게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잃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관계는 이미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신호인 것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어도 마음이 무겁거나 피로감이 남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평온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오래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익숙함 속에서 진실을 착각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다는 사실이 진정한 인연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일 뿐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이 이미 관계의 진실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무거운가? 라는 질문은 외부의 기준이나 사회적 관습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인간은 타인 앞에서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욕망과 진심을 숨깁니다. 그래서 외부적 지표나 상대의 언행만으로 인연을 판단하면 종종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내면의 느낌, 마음이 편안한지 혹은 지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사람, 그런 관계를 우리는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회수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평온을 얻습니다. 이 선택은 외롭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엄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그 답이 이미 인연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붙잡아야 할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관계를 붙잡기보다 자기 자신을 회수하는 선택,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의 평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